치매 걸린 시아버지 유산을 간병인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세요. 뭐라고?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게 간병인 선생님한테 주겠다고 하시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벌써 부동산에 연락하셨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작된 불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6해가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몇 달 전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올해 81살이신데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셨죠. 며느리인 제가 주로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하셔서 제법 재산을 모으셨어요.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계셨는데 치매가 심해지면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종일 시중을 들어야 했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치매가 심해지면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전문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인터넷과 지인 소개를 통해 알아보던 중 이정숙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경력도 많고 인상도 좋아 보였어요. 이정숙 씨는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돌보는 간병인이라고 했어요. 자격증도 있고 이전에 돌봤던 어르신 가족들의 추천서도 보여줬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이정숙 씨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정숙 씨가 오신 후로 시아버지께서 훨씬 안정되셨거든요.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제때 드시고 밤에 돌아다니시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이정숙 씨는 정말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녀주셨어요. 저는 드디어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신호. 이정숙 씨가 오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정숙이가 참 좋은 사람이라면서 자기를 친딸처럼 돌봐준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간병인을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정숙이한테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시거나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정숙 씨에게 시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받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종종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받아서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정숙 씨도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은행에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한테 줄 돈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라서 이정숙 씨에게 물어봤어요. 이정숙 씨는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님을 잘 달래서 은행에 안 가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숙이가 자기를 너무 잘 돌봐주니까 보답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정숙이를 양딸로 삼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지만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정숙 씨가 괜찮은 분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이정숙 씨와 함께 밖에 나가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산책을 간다고 하시는데 몇 시간씩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이정숙 씨와 함께 백화점에 다녀오셨어요. 이정숙 씨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비싼 브랜드 옷이었어요. 저는 이정숙 씨에게 그런 선물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정숙 씨는 아버님이 너무 고집스럽게 사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커져가는 의심.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이정숙 씨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표현이 과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가 천사 같다고 하시거나 정숙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시아버지께서 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시거나 며느리는 자기 돈만 노린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3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도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언장을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시아버지는 정숙이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숙이가 자기를 가장 잘 돌봐주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정숙 씨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아버님을 잘 달래서 그런 생각을 접으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칠 뒤에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정숙 씨가 함께 가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실제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정숙 씨에게 따졌어요. 분명히 맞겠다고 하셨는데 왜 함께 가셨느냐고 말이에요. 이정숙 씨는 아버님이 너무 고집스러우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한테 실제로 유언장을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신 거예요. 상황 악화. 시아버지께서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정숙이한테 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정숙이가 자기를 가장 잘 돌봐주니까 보답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정숙 씨에게 화를 냈어요. 분명히 아버님을 잘 돌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고 따졌죠. 이정숙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정숙 씨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시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정숙 씨가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이정숙 씨를 그만두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정숙이가 가면 자기도 집을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난감했어요. 이정숙 씨를 내보내자니 시아버지가 반대하시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정숙 씨가 함께 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하게 그 부동산에 연락해서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시아버지가 치매 환자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더군요. 어르신이 정정하셔 보이고 함께 온 분도 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함께 온 분이 딸이라고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부동산 업자는 그렇다고 했어요. 이정숙 씨가 자기를 시아버지의 딸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진실을 찾아서 저는 이정숙 씨를 바로 불러서 따졌어요. 부동산에서 왜 자신을 아버지의 딸이라고 했느냐고 말이에요. 이정숙 씨는 당황하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소개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정숙 씨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정숙 씨가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자격증이나 경력 증명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돌봤다는 어르신들의 연락처가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저는 간병인 업체에 연락해서 이정숙 씨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정숙 씨가 예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집에서 일할 때 어르신을 조종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어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서는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도 놀라면서 당장 이정숙 씨를 내보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고 시아버지께서 워낙 반대하셔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이정숙 씨를 감시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몰래 들어봤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이정숙 씨가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아버님의 재산을 노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자신은 진짜 딸처럼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이정숙 씨가 시아버지를 세뇌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결정적 증거. 저는 이정숙 씨의 꼬리를 잡기 위해 더 치밀하게 감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어느 날 이정숙 씨가 시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무척 기분이 좋아 보이셨는데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래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 중에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는데 이정숙 씨 명의로 거액이 송금되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해 봤어요. 시아버지께서 오늘 이정숙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셨다는 거였어요. 딸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정숙 씨에게 바로 따졌죠. 어떻게 치매 환자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이정숙 씨는 당황하면서 아버님이 꼭 주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조작한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남편도 분노했어요. 당장 이정숙 씨를 내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정숙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희는 정말 난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시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주셨다고 하시면 사기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반전.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이정숙 씨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이정숙 씨가 외출한 사이에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가방 안에서 여러 명의 신분증이 나왔어요. 모두 이름이 달랐는데 사진은 똑같이 이정숙 씨였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집에서 일했던 기록들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첩이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치매 초기 단계라서 조작하기 쉽다는 내용과 재산 규모,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증거를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도 놀라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정숙 씨를 체포해서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정숙 씨는 전문적으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가짜 신분으로 간병인 행세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세뇌시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어요. 이미 여러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을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정숙 씨가 시아버지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요. 진실이 밝혀진 후, 이정숙 씨가 체포된 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치매는 여전하셨지만 저에 대한 태도가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이정숙 씨가 세뇌시킨 내용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정숙 씨에게 송금한 돈도 다행히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직 계좌에 남아 있었거든요. 부동산 거래도 이정숙 씨의 사기 행위였다는 게 밝혀져서 취소되었어요. 경찰에서는 이정숙 씨가 속한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고 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속였던 거대한 조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신고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재판에서 이정숙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고요. 피해 금액도 대부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검증된 곳에서 소개받은 분이에요. 시아버지께서도 예전보다 안정되셨고 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치매 환자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이렇게 교묘할 줄은 몰랐거든요.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그런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다른 가족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치매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이 계신 집에서는 간병인을 구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아무리 친절하고 좋아 보여도 어르신이 갑자기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간병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이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저희처럼 당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시길 바라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가장 약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하지만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가족처럼 피해를 당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을 지키는 건 결국 가족의 몫이니까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